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신기하게도 아직까지는 잘 들어맞고 있는 유대인의 속담 하나를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요. 여기 로시 하사나 전에는 팔고 욤 키푸르 이후에는 살아.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월가에는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워런 버핏 스승님이시죠. 이분을 필두로 해서 뭐 썸네일에서 보셨던 뭐 조지 소로스다.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연준 의장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최초의 연준 의장이어서 그게 기사화가 될 만큼 참 월가는 거의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이전에는 무조건 유대인들이 연준 의장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들의 격언을 알아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서 로시 하사나 전에 팔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새해를 뜻하는 절기입니다. 보통은 10월부터 미국의 회계 연도가 시작을 하는 게 유대인들의 새해와도 맞닿아 있다라고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근데 이게 좀 한국의 음력 날짜처럼요.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9월 22일에서 24일에 이미 새해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는 참고로 이게 10월 2일쯤에 왔었다고 하니까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올해 적용을 해본다면 9월 22일 전에 팔아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욤키프르가 뭐냐? 이게 이제 대속죄일을 뜻하는 역시 절기라고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10월 1일에서 2일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자, 요거를 올해 한번 적용해 본다면 9월 22일 전에 팔고 10월 1일 이후에 사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맞을지 틀릴지까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유대인들의 격언 외에도 이제 연말에 리밸런싱 수요도 많이 있었을 거고, 또 유대인들이 새해도 맞이했겠다. 종교 행사 기간도 있겠다. 자금을 회수하는 것과 맞물려서 아마도 이런 격언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공교롭게도 S&P 500의 최근 100년, 100년간의 9월 달의 통계를 보면 9월 1일에서 20일까지는 그래도 잘 버티다가 희한하게 9월 한 20일 이후부터 쭉쭉 수익률이 빠지는 게, 이 100년 통계를 그래도 무시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의 격언이 매년 좀 맞아 들어가고는 있구나. 확률적으로는 높구나. 그냥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속담에 걸맞게 흉흉한 뉴스들이 요새 좀 자주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9월 말을 지금 지나가고 있죠. 자, 그중에 딱 하나만 꼽으라면 셧다운 뉴스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근데 원래는 셧다운이 연례 행사니까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네요. 트럼프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되면 공무원들을 내가 해고해버릴 거야. 근데 그거 만약 그렇게 되면 민주당, 당신들이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 책임이요라고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보통은 공무원들 월급을 못 주는 것까지는 과거에 저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해고를 시켜버린다는 건 완전 또 다른 얘기인 거죠. 지금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압박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연방 공무원들이요. 참고로 200만에서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나 이 가족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소비를 하실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 참고로 2018년도에 트럼프 집권 당시에도 35일 정도 셧다운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연방 공무원의 숫자가 2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 넘는 80만 명에 달하는 분들이 무급휴직을 그것도 35일간 겪었다고 해요. 물론 서비스도 마비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이 월급을 못 받게 되면 모든 활동이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조금 미국 사회에 약간은 지금 위축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월 1일자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셧다운이 될 가능성이 현재 무려 79%, 뭐 왔다 갔다는 하는데요. 한때 80%도 뚫어버렸었죠. 게다가 의회가 지금 휴회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조금 곤란한 상황이다. 그나마 좀 희망을 찾아보자면요. 이게 디폴트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셧다운과 디폴트가 함께 다녔었어요. 셧다운은 내년 예산 못 써. 연방정부 예산안을 통과를 안 시키는 거고요. 디폴트는 미국이 부채를 못 갚아. 뭐 이게 이제 디폴트인데요. 올해는 특이하게도 BBB 법안안에 요 디폴트 요게 해결이 됐죠. 미국 부채 한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는 디폴트까지는 아니고 셧다운만 이제 좀 고민을 하시면 좋다.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뭐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좀 안 좋은 뉴스, 관세는 끝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아침에 계속 속보가 뜨더라고요. 자, 트럼프가 10월 1일부터 미국에 공장이 없으면 의약품 100% 관세를 때리겠다. 이게 이제 의약품 공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 이거 100%면 만만치 않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막 속보로 계속 뜹니다. 트럼프 10월 1일부터 주방 수납장, 욕실 세면대에도 50% 관세. 사람들이 댓글이 재밌는데요. 야, 화장실 세수하다가 변기 보고 이거 생각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너무 이런 게 자주 나오는데 왜 이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관세에 대해서 미국의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잖아요. 뭐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일 내년 한 1분기 내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면은 트럼프가 정말 힘이 많이 빠지는 상황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부터 나는 이 정도로 관세에 강경하다.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고 내가 만약 패소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다 받아낼 것이다. 어떻게든 나는 방법을 찾을 테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이런 뭐 본인 세력들 결집을 하연 집결을 시키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오히려 더 세게 던지고 있지 않나.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근데 안 좋은 소식은 안 좋은 소식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좋은 소식마저도 하락 재료로 둔갑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였죠. 미국의 2분기 GDP가 이제 확정치로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한 3.3 예상치로 나왔었는데요. 3.8로 오히려 좋은 거잖아요. 미국의 성장이 엄청 잘 되고 있다. 지금 최근 1년 들어서 가장 높은 이게 2분기 숫자거든요. 1분기에는 근데 참고로 마이너스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니까 오히려 주식이나 코인이나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목요일 날 나올 텐데요. 요것도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GDP는 올라가서 경제 성장이 좋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오히려 떨어져서 실업자는 없다. 경제는 좋다.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금리 인하 확률이 조금씩 더 낮아졌거든요. 야, 근데 이건 조금 억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GDP는 1분기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이때도 근데 어렵다고 난리였잖아요. 야, 이제 침체 온다. 근데 이때는 높다고 또 떨어지는 게 그것도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고 올랐는지를 보시면 좀 쉬운데요. 자, GDP 1분기는 마이너스, 2분기는 플러스인데요. 이거는 관세로 인한 착시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GDP가 나오는 공식을 보시면요. 어렵지 않아요.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수출 빼기 수입. 요거를 이제 수출 빼기 수입을 뭐 순수출, 뭐 순수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수입만 보시면 돼요. 1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관세 때리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미국 입장에서 많이 들어왔을까요? 조금 들어왔을까요? 관세 때리기 전에 빨리빨리 수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수입이 1분기에는 엄청 높았습니다. 마이너스인데 이게 높았다. 그럼 GDP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2분기는 관세가 이제 막 시작이 됐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입할까요? 안 할까요? 수입을 안 하겠죠. 자, 마이너스인데 이게 또 떨어지는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2분기는 GDP가 엄청 커 보이는 걸로 나온다. 이거는 그냥 관세로 인한 착시효과지 실제로 뭐 경제가 망가졌다거나 뭐 플러스가 됐다거나 이런 게 아닌데 이걸로 인해서 막 주가가 움직이는 게 조금 핵심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오후 방송, 참고로 이 채널은 이제 새로 오신 분들 계실까 봐 오전 7시에는 제 형이 방송을 하고요. 오후 5시에는 동생이 제가 방송을 합니다. 근데 오후 5시 즈음에 공교롭게도 비트코인 옵션이 만기가 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뭐 주식 쪽으로도 뭐 세마녀의 날, 뭐 많이 걸리면 네마녀의 날이 이제 분기마다 특히 3분기 말에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17시를 기준으로 무려 16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도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기사를 보면 이게 많은 건지 적다는 건지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일단 만기 기준으로 뭐 주마다 만기가 있고요. 월말마다 만기가 있고 분기말마다 있는데 분기말이 최고로 이제 사람들 많이 주목을 하는 때거든요. 근데 주말 기준으로는 한 5에서 10억 불 정도 만기 금액, 월말 기준으로는 80에서 120억 불, 그리고 분기말 기준으로 뭐 1, 2, 3, 4, 100에서 150억 불 정도 만기가 오면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이 160억 달러라고 하니까 분기말 많은 것보다도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막 왔다 갔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흔들리는구나. 참고로 이 맥스 페인이 한 11.1만 달러라고 하니까 이 가격을 전후로 해서 엄청난 힘싸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암호화폐 시총이 하루 만에 240조 원이 증발이 됐다. 1,70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게 많은지 적은지 안 알려주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딱 나오진 않는데요. 그나마 제가 찾은 기사 중에 하나가 작년 중에서 가장 저점이었을 때 혹시 몇 월이었는지 기억나실까요? 보통은 8월이라고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 기준으로는 9월이었습니다. 8월 5일자로 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나오고 그게 한 달 정도 더 갔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더리움을 더 싸게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 8월보다. 아무튼 그때 가장 저점이었을 때 하루 만에 시가총액 증발 액수가 1620억 달러였다는 기사를 제가 찾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보다도 더 증발을 했네요. 이거는 선물이 아닙니다. 현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많이 날라갔으니까 정말 좀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구나. 시총이 많이 날라갔구나. 물론 이제 오른 상태에서 떨어져서 좀 더 날아가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요. 28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이거는 알트코인 지수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28, 떨어질수록 공포에 가깝거든요. 4월 11일 이후 관세 폭락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아마도 이때가 이제 관세 폭락 올해 4월이었다면 그때 버금갈 정도로 많이 위축되고 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이때 비해서 훨씬 높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조금 공포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옵션 만기도 있고.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조금 사볼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속담이 뭐 어떻든지 간에 9월 통계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상관이 없는 포트폴리오 원칙을 갖고 계시면요. 뭐 두려울 게 없고요. 그냥 밀고 가시면 됩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포트폴리오라든지 원칙을 갖고 있으면 항상 시너리오가 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멀었다. 정점까지 가려면 정말 멀었다. 그들의 행동을 보시면 안다고 하잖아요. 자, 9월 26일 오늘 새벽에 블랙락이 떡하니 비트코인 프리미엄 인컴 ETF를 델라웨어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커버드 콜을 전략을 통해서 정기적인 수익을 제공한다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 ETF는 이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정을 받고 막 폭락이 온다 할 때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안전한 줄 알았더니 그래도 이게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덜 먹더라도 그러니까 상승률도 좀 제한이 있지만 하락률도 좀 콜옵션을 파는 전략으로 하락률도 제한이 있는 그러니까 덜 먹고 대신에 하락률도 적게 가져가는 조금 이런 안정적인 거 사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즌이 끝났으면 비트코인 ETF가 새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비트코인으로도 더 벌겠다는 블랙락의
아직도 비트코인 신상품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보시면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 뉴스는 보셨겠지만 그레이스케일에서도 GLDC라고 해서 라지캡 펀드 이미 SEC에 승인이 됐었죠. 원래 7월 달에 됐다가 보류했다가 최근에 다시 승인이 됐는데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가 포함된 신상품이 나왔으니까 이제 막 팔려고 한다. 이제 막 팔려고 나온 거예요. 또 해시덱스에서도 인덱스 ETF가 역시 최초로 출시가 됐는데요. 이게 인덱스다 보니까 비트 이더까지는 과거에도 팔았었는데 이게 이제 지수를 추정하다 보니까요. 참고로 자동으로 뭐 종목도 바뀔 수 있고 비중도 바뀔 수 있어요. 시가총액 순으로 이렇게 좀 바뀌겠죠. 그래서 최근에 XRP, 솔라나, 스텔라까지 이미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 특이한 거는 시총 기준으로 한다면 XRP, 솔라나, 뭐 에이다나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스텔라가 됐다? 야, 뭐 이유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그냥 추정컨대 원래는 시총이나 어떤 면으로나 A다잖아요. 제가 볼 때는 XRP의 좀 인기가 생각보다 높아서 스텔라를 중복임에도 불구하고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XRP랑 스텔라는 거의 항상 같이 움직이잖아요. 뭐 거의 친척이기도 하고요. 근데 스텔라를 넣었다는 게 XRP의 인기가 만만치 않구나. 제 추정이긴 해요. 아무튼 해시덱스가 이걸 만들었다는 이유는 기관들에게 인덱스 펀드를 당신들 좋아하잖아요. 실제로 미국에는 문화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인덱스 펀드로 DCA 뭐 매월, 매주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세요. 그리고 떨어져 있을 때 저점 매수하세요라고 신규 상품을 이제 막 런칭을 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뭐 성인이라면 이거 저도 좀 뭐 펀드나 이렇게 업비트에서 이런 거 팔면 저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까지는 과거에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거는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GSR이라는 마켓 메이킹 업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더리움이나 크립토 ETF 5종을 이제 막 신청을 새로 했습니다. 하나 특이한 거는요. 일단 이 5개 종류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그 마켓 메이킹, 트레이딩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왜 ETF까지 욕심을 내고 있을까? 이게 참 포인트라는 거죠. 아직 안 해본 건데, 본업도 아닌데, 추가적으로 지금 ETF를 무려 5개나 승인 욕심을 지금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5개가 뭔지 일단 뭐에 욕심을 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 자산 국고 기업, 뭐 어렵게 써 있는데 DAT 기업이겠죠. 스트레티지다, 샤프링크다, 비트마인이다. 요런 것만 사는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요 ETF가 하나 나왔고요. 뭐 변동성이 엄청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더리움 스테이킹 어퍼추너티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더리움 플러스 스테이킹, 요거를 이제 계속 ETF로 장기적으로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크립토 스테이킹 맥스, 뭐 이름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 스테이킹을 맥스로 가져가겠다. 역시 비트, 이더, 솔라나와 거기에 이제 스테이킹까지. 참고로 지금 비트코인이 스테이킹에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뭐 레이어 2나 스테이킹하는 이 내러티브가 많이 죽었고 뭐 가격이 떨어지니까 다들 이제 그렇게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저는 살아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이자를 준다는데 그리고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큰 데에서 다루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저는 맡길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원래 이거 스테이킹 상품이 아닌데 들어갔다. 그리고 네 번째 크립토 코어 3 ETF 여기도 주요 대형 코인 요거 3개의 스테이킹을 더해주겠다. 요거는 딱 봐도 비트코인을 뭐 위시로 해서 그러니까 이더 솔라나는 원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좀 상승률을 극대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 이더리움 일드 엣지 역시 이더리움 기반으로 스테이킹을 극대화한다. 뭐 일드 파밍도 한다는 거 보니까 막 디파이 뭐 풍차를 돌리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더리움과 이자다. 두 가지 정도 욕심을 크게 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업이 아닌데 첫째, 스테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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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킹. 스테이킹에 대한 수요가 엄청날 것이라 생각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더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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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리움. 5개 신상품이 나왔는데요. 다 이더리움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비트코인 ETF도 물론 많이 팔리겠지만 이게 흐름이 아직도 이더리움으로 덜 왔구나. 신규 상품 5개의 이더리움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하나 빼고 스테이킹이 다 들어갔고, 이 친구들은 이더리움과 스테이킹의 포모가 올 정도로 이게 이제 미래의 먹거리고, 부업으로 다시 한번 차릴 정도로 굉장히 욕심을 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9월 말에 지금 뭐 혼란스럽다고 하면서도요. 이미 준비하고 할 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조차도 포모 맞이 준비. 여기에도 지금 물 들어오려면 멀었다는 거겠죠. 신상품들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참고로 저는 지금 어떤 단계냐? 뭐 종종 가볍게 언급을 드리자면요. 저는 항상 대자 먼저 좀 조정이 길어지면 중자, 정말 조정이 많이 길어지면 소자 이렇게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아직도 2단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비트랑 이더리움도 지금 오늘 아침에도 조금씩 조금씩 사고 있거든요. 물론 과거 가격 생각하면 절대 못 사죠. 막 200만 원대, 300만 원대 샀는데 그럼에도 일단은 뭐 이 조정이 혹시 그 유대인 격언처럼 뭐 10월 초까지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네들부터 사고 있다. 근데 조금 더 길어진다.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좀 알맞은 가격으로 오겠죠. 이제 중짜들 솔라나, XRP, 도지, 뭐 아발란체, 헤데라, 뭐 체인링크 등등 수많은 중짜 코인들이 있겠지만 아직은 별로 안 샀습니다. 왜냐면 솔라나든 뭐 XRP든 예전에 샀던 가격 오려면 멀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지금 아직은 저는 안 사고 있다. 좀만 더 떨어지면 살 것 같다. 근데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올라간다? 뭐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의 뭐 좋은 뭐 상승이니까 좋게 보고요. 더 떨어지면 이제 이 친구들보다 더 작은 뭐 이더리움 레이어 2라든지 뭐 게임 쪽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한번 맺어 보면요. 9월 말의 조정, 이거 너무 감사한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점이 안 왔는데 여러 가지 행사 가격으로 할인을 해준다면, 뭐 행사가 정말 많다면 원칙에 맞게 서서히 매수하기 괜찮지 않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시즌이 만약 끝났다고 해봐요. 시즌이 끝났는데 이 장펑자오 CEO가 아직도 한국에서 아이러브 뭐 삼겹살, 뭐 삼계탕을 외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시기에 KBW 2025 행사 한국에서 하고 있죠. 근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뭐 아더 헤이즈, 전 백악관의 보 하인스 같은 사람들이 크립토를 한국에 와서 마케팅을 외치고 있다면은 이거는 둘 중에 한 명이 이상한 겁니다. 시즌이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든지 아니면 장펑자오나 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거나 둘 중 한쪽은 뭔가 틀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